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약 한 3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매주 금요일 날 만나실 수 있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 일주일이 늦게 갑니다. 그래요? 우리 차장님 투자 전략을 듣고 또 관심 종목도 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확진자는 아직도 네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리오프닝 다시 한번 뭔가 경제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장 관심 있는 거 물론 항공 포함해서 그렇죠. 네, 네. 어떤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좀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미국도 주간 단위로 보시게 되면 한 12만 명까지 내려갔다가 물론 어제는 18만 명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좀 적응해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백신과 더불어서 경구용, 즉 입으로 먹는 치료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종플루 때도 백신과 타미플루라고 해서 저희가 5일간 약을 먹으면 완벽하게 치료가 됐죠. 결국에는 이 백신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 그러면 제일 두려운 건 사실 전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집안에서 약을 먹고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도 없을 것이고 경제 활동 자체도 파생돼서 문제될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머크사를 포함해서 화이자, 로슈 같은 회사들이 약 3상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빠르면 연말 안에 이거를 끝내고 긴급 허가를 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아마 추석 이후에 조심스럽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랑 이제 함께 생활하자. 이제 2,000명, 1,000명대가 줄지 않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단계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고 경경 치료제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 놓고 하고 잘못되면 약 먹자라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행과 항공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은 굉장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항공주, 또 대표적인 여행주, 뭐 시가총액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인데 다만 매수 시점에 대해서 아직은 연말까지 시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분할해서 최근에 주가들이 좀 많이 바닥권에서 반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수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좀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제 재개 순환주를 분명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9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9월의 큰 그림 한번 그려 주시죠. 네, 뭐 8월은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개별주 위주의 장세였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가 아주 어려운 장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수로 놓고 보자라 그러면 코스닥 지수도 어느덧 전고점에서 10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 세우시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사실 지수가 전고점을 넘고 신고가를 간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지수가 상승해도 기본적인 박스권 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못 올라 있는 종목들이 키를 맞추면서 따라갈 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수대가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좀 조정받거나 올라도 좀 제한적이다 하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특히나 이제 FOMC 회의가 2주 뒤에 있고 또 추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해외 관련해서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이상을 세계 회사들이 조금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9월, 10월 정도에 부강약품이라는 회사가 결과값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머크 회사가 사실 미국이 1.3조 정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약을 선구매를 했거든요. 그 회사 관련돼서 유통을 담당할 만한 회사가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사실 어제부터 거래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달에는 바이오 업종 좀 눈여겨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경준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 관심 두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슈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가 관련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담아야 될 만한 주식 중에서는 제가 앞타바이오라는 회사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은 달리는 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시가총액 6,500억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는 이제 녹스라고 해서 보통 암을
활성화시키고 유발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해해준, 그러니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장이 16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허세틴이나 그 램시마 같은 경우가 보통 10조에서 15조 사이인데 아주 큰 시장이죠. 거기서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가장 순서가 앞서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상이 마감이 됐고요. 아마 10월에서 11월 정도면 탑라인이라고 하는 보통 4가지 지표에 대한 주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이 만약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그런 녹스 제어 기술을 어떤 암에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황반변성 치료제나 나시 치료제 같은 것들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해서 10급사 알테오젠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 그런 형태가 가능하고요. 또 앞타디시라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또 다른 플랫폼 기술이고 약간 표적 항암제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정도에 유럽 종합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돌라 있는 종목 중에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병용 임상 결과 이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단독 임상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외국인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병을 줬어요. 네, 그런데 네. 오늘은 약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9월 달에 시장 방향성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뭐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환율도 사실 오늘은 조금 빠졌다가 하는데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또 사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이제 1,180원대로 갔다가 1,160원 이탈하면서 외국인들의 그래도 빈도를 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매도는 절제되어 있고 매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연기금이 9월에 중소형주에 대한 자금 설정을 할 수 있다.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고용지표 결과인데 또 데이터 바이러스의 확진자 추세이긴 한데요. 3,300을 박스권 상단으로 삼고요. 3,100을 박스권 하단으로 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방이 제한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펀더멘털로 봤을 때 수출 증가율이 사실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많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해외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요.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테이퍼링을 강하게 자극할 만한 요소가 나오면 조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3,200을 뭐 약간 중간 지지단, 하단은 3,100, 상단은 3,300 정도를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고 개별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수대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요. 방금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FOMC, 우리 한국은 추석 명절이 있죠. 네, 네. 이제 뭐 굉장히 긴박하게 다음 주부터 또 움직일 것 같은데요. 남은 9월 달 꼭 우리 투자자들이 참고하셔야 될 이벤트 혹은 변수 짚어주시죠. 네. 고용지표 오늘 저녁에 바로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고용지표 때문에 투자 못하고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시장 예상치가 조금 내려갔어요. 한 80만 명에서 6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는 좋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조금 더 늦출 만한 명분이 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주가가 선반영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명 정도까지는 선반영시켜서 주가가 좀 미리 테이퍼링 늦어질 수 있다라고 오른 것 같고요.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80만 명을 넘어서 90만 명, 100만 명이 나오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강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에서 바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물론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대응들을 주말에 보시고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수소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정이란 거는 사실은 기대치 대비해서 일반적으로는 값들이 안 좋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 많이 투자를 하셨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현대차 수소 관련 전략 발표회, 그다음에 독일 모터 쇼도 있고 수요일날 수소 모빌리티 쇼랑 10대 그룹 수소 기업 혁신 협의체죠. 공식 출범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8일부터는 세계 폐암학회가 생기고 또 추석 시즌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학회가 있어서 유럽 종합학회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단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지수에 대한 추정은 고용지표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추석이 있고 FOMC 있습니다. 굳이 무리하실 필요 없는 시장이고요. 이익 나셨으면 조금 줄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9월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이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